일단 제가 대학원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실망을 했었던 게 어려워요. 유튜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때 사실 들어가도 오늘은 약간 소소한 Q&A를 찍으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여행하는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때까지는 성악을 전공했고 대학원은 예술경영으로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취직을 했는데 오페라 제작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클래식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사랑하는 집순이입니다. 처음 접하게 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진로에 대해서 한창 고민을 할 때쯤 음악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고 처음에 제가 공부를 했던 거는 음악심리치료였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찾다가 알게 된 게 이제 예술 경영인 거죠. 공연 기획이었고 그거는 좀 흥미가 가더라고요. 이제 공연을 제가 무대도 서봤고 공연을 항상 봐왔던 입장에서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요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때 요거를 접했던 것 같아요. 성악을 올해 전공했죠. 10년이나 했어요. 10년. 왜냐면 예중, 예고, 대학교 이렇게 나왔으니까 10년을 전공했는데 사실 성악으로 성공할 자신도 없었고 제가 노래를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유학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게 싫었었던 것 같아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뭔가 그 입시의 연속이기도 했고 입시를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요. 왜냐면 중학교 또 입시를 보고 초등학교 때 입시를 보고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입시였고 대학교도 입시였고 그 대학교가 끝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되려니까 뭔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뭔가 더 이상 뭔가 그 소속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는 앞으로 또 뭘 해야 되지에 대한 불안감? 근데 내가 만약에 유학을 가거나 뭐 다른 대학원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게 또 반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유학을 가서 제가 다른 어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뭐 석사, 박사 과정이 더 짧잖아요, 대학교보다. 그러면은 그게 끝날 때마다 저는 또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또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라는 그 불안감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저는 이때까지 음악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음악과 관련된 직업으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음악을 하면서 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알바를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알바도. 알바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했고 프랜차이즈 알바, 피아노 학원 알바, 그다음에 무슨 홈쇼핑회사 인턴도 했었고 일단 제가 성균관 대학원을 간 가장 큰 이유는 저기 특수대학원이에요. 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보다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게 1순위였고 2순위가 이거였어요. 게다가 그 2순위의 그 안에 첫 번째는 이제 공부도 있지만 그냥 학벌 욕심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문화예술 경영 전공이 되게 여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면접을 볼 때 가장 큰 기준은 일단 밤에 수업이 있느냐 큰 기준이었던 거. 그래서 저는 홍대, 경희대, 성대 이렇게 3개의 학교에 합격을 했고 성균관대를 최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근데 일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휴학을 계속 한 상태예요. 사실 무기한 휴학이 안 되기는 하는데, 말이 무기한 휴학이지 일단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5명씩 이렇게, 저 면접이라는 걸 일단 처음 봤어요. 중학교 때 면접 이후로 면접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시절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5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그 면접장에 이렇게 우르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명씩 각각 같은 질문을 하세요. 4개, 5개 정도의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 질문은 면접장을 나오는 순간 다 까먹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대답은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었겠죠? 성대는 총 5학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논문은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안 씁니다. 졸업을 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논문을 쓸 경우는 2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안 쓸 경우에는 30학점,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이수를 해야 되는데 9학기만 8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죠. 한 학기에 6학점을 채워야지 졸업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한 학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4학점만 들었다. 그러면 다른 학기에 이제 8학점으로 완전 풀학점으로 채워서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몰랐다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학점이 완전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학기에 거의 600만 원의 그 등록금을 더 내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8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수강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사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뭘 풀어주십니다. 그때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여기에는 과가 되게 특이해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 안에 문화융합학과가 있고 그 안에 문화예술경영 전공이 있어요. 그 문화예술경영 전공 외에도 다른 전공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각자 전공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경영 전공이고 자기 전공을 1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에 규칙이 정해져 있고, 수업 시간은 이제 여기가 특수대학원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일을 9 to 6로 하잖아요. 6시 반부터 7시 50분까지가 1교시입니다. 그다음에 2교시는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저는 보통 6시에 끝나면은 여기가 해와 쪽이다 보니까 오는데 넉넉 잡고 1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1교시는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고 아예 없어요. 1교시는 들어본 적이. 그래서 2교시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휴학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봤는데, 여기 제가 옆에다가 수업을 띄워놓을게요. 그 자막으로. 저는 사실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살짝 실망을 했었던 게, 저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을 했어요. 일과 병행을 같이 했는데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이론적인 수업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수업들이 실무에선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됐던 수업들이었어요. 그게 당연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저는 대학원에 가면은 뭔가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심화적이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들의 그런 오랜 시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수업이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사실 제가 원래 찍으려고 했던 영상은 전반적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거든요. 오페라 제작사에서도 일을 해봤고 지금은 이제 공연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공연을 만드는 일이 어떠한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도 정리하고 그냥 공유하고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전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대학원에 관한 이제 좋은 얘기들 이런 것도 많지만 뭔가 현실적인 얘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일과 함께 병행하면서 대학원을 다녀본 사람으로서 요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정리하고 정리하면 저는 대학교를 지금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예술경영 전공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왜 가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다녀본, 아직 다니고 있는 휴학 중이지만 입장으로서 사실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러기엔 일단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약간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술경영대학원을 고민하시는 모든 대학생분들 일단 제가 대학원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일단 미래의 꿈이 재단을 취업하시는 분들 그 이력서를 많이 보는 직장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좋은 학벌을 원하시는 분들 나는 대학원까지는 나와야 한다. 석사를 꼭 딸 것이다 하시는 분들 좀 더 음악대학에서 해보지 못한 심화적인 연구를 해보고 싶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거기에 논문까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을 추천드립니다. 그치만 그게 아니고 저처럼 일이 배우고 싶고 뭔가 더 실무적인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좀 더 유용한 걸 배우고 싶고 그런 거라면 저는 대학원보다는 취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경영 전공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상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예술경영이라는 것을 잘할 수 있거나 뭔가 더 확실하게 와닿게 배운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문화예술경영이라는 것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어려워요. 저는 그 예술경영이라는 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 일을 하면서 지금 그 개념을 확립해가는 중인데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수업을 막 이렇게 듣는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예술경영이 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경영은 직접 뭔가 그 공연을 만들어보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기획자고 예술경영인으로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비슷한 분야 아니면 관련된 분야에 일단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 들어가도 늦지 않은 게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유튜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가성비까지 포함하면 요새 유튜브에 좋은 소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궁금하시다면 대학원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휴학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휴학을 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저 옛날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능력 있는 현모양처가 꿈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약간
바쁘게 사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돈을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그러진 않지만 돈을 버는 것도 좋아하고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해서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대학교 수업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시간표를 제가 짜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피아노 학원 알바도 월, 수, 금, 화목 이렇게 따로따로 2개를 다니고 홈쇼핑 인턴을 했었는데 그거는 홈쇼핑이 또 아침 일찍 방송이랑 밤늦게 방송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침 새벽 방송, 밤늦게 방송 이렇게 하면은 5시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하면 6시나 7시에 방송이 시작하고 방송 끝나고 30분 동안 또 이렇게 치우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자고 학교 가고 왜냐면 음악 전공이다 보니까 수업이 그렇게 빡센 수업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저녁에 6시부터 항상 BBQ 알바를 갔어요. 항상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지런함은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7시 45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5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6시에 일어나서 항상 운동을 가요. 러닝머신 아침에 항상 꼭 타거든요. 그러고 집에 와서 한번 청소하고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갈 시간이 돼요. 원하진 않았지만 원래부터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드 프로세서 있잖아요. 그 PPT, 워드, 엑셀, 그다음에 어도비. 저는 그 일할 때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도비 툴을 다룰 줄을 알고 포토샵, 인디자인, 일러스트, 간단한 동영상 편집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 브이로그 올리고 하면서 틈틈이 독학을 한 거고 그런 거 할 줄 알면 너무 좋겠죠?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수업은 수업 계획서랑 수업 제목만 보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는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수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확립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수업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일하는데 내가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는 좀 더 실용성 있는 수업을 듣자라고 이제 좀 계획을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좀 인공지능 수업이나 아니면 법률 수업, 저작권 약간 이런 수업들을 좀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 AI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제목이 4차 산업시대 미디어랑 인공지능과 문화예술이라는 수업이었는데 한 개는 발표하는 현재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AI가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앞에 다양한 예시로 보았듯이 아직 현재 AI 기술은 전문적인 오페라 가수의 뛰어난 기술 한 개는 챗GPT처럼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툴을 쫙 이렇게 적어오셔가지고 만들어 오셔서 그 툴은 어떤 툴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매번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챗GPT는 물론이고 저 맨날 그 유튜브에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AI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브이로그도 만들어서 올렸고 그 무비 시리즈 해가지고 1분 좀 안 되게 해가지고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 AI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예술 경영을 전공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꼭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하냐? 일단 답은 아니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보면 예술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술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그냥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전공은 하지 않으셨어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술 경영할래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앞으로 예술 경영인들은 예술과 기술을 꼭 함께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좋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공연 기획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질문이었거든요. 뭐가 다를까? 만약에 그 대학교 3학년에 저였으면 공연 기획도 공연을 만드는 일이고 예술 경영도 공연을 만드는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4년째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느낀 둘의 차이점은 일단 그 예술 경영 안에 공연 기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정말 다른 두 성격의 기획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입사를 한 회사는 오페라 제작사였어요. 거기는 이제 제작사기 때문에 협찬이나 후원을 받고 티켓을 팔아서 남긴 수익금 외에는 수익이 전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약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 다니면서 진짜 매번 들었던 생각이 여기는 돈을 어떻게 남기지? 돈을 어떻게 벌지? 요 생각이 진짜 항상 들었거든요. 매번 공연을 하면은 또 장르가 오페라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다른 공연에 비해 정말 상상 초월할 만큼의 돈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그 무대 세팅을 직접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회계를 항상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재정 상태를 항상 알고 있었는데 항상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진짜 어떻게 해서 돈을 남길까? 오페라라는 클래식 장르는 뮤지컬만큼 수요가 많지 않아요. 매니아층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찾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적자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돈을 남기지라는 생각이었던 반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기획사지만 이제 대행사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회사예요. 공연을 하고 싶은 단체 혹은 선생님이 계시다 하면 여기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공연을 하고 싶고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뭐 대관료나 홍보비 이 선생님께서 다 지불을 하시는 거죠. 제작사가 아니고 대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닐 때는 오페라 제작사에서 다닐 때랑은 완전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돈이 남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공연 기획과 예술 경영의 차이를 뭔가 여기서 제가 살짝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공연 기획의 성격을 띠는 거고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예술 경영의 성격을 띠는 회사인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원하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티켓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걸 생각해서 관객 개발을 하는 게 예술 경영의 일종이지 않을까? 이게 그 공연 기획과 예술 경영의 차이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학교에서 얘기를 이론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경험을 쌓고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몸소 그 의미를 알겠는 거죠. 제가 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선생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 경영은 이런 것 같다. 왜냐면은 선생님은 또 다른 경험을 하셨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이. 그럼 저도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를 가면은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바뀌게 해주니까.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는 예술 경영은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했었던 일, 그리고 전반적인 공연 기획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편집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할 때 뜸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소 영상이 많이 끊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DM을 주셔도 좋습니다.